코로나19 여파가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민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들이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20%까지 늘리겠다는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인천시가 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에 국립종합병원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해외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바이러스의 확산보다 심각한 것이 혐오 문화의 확산이라며 코로나19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직격탄을 입은 숙박업계는 물론이고 골목 상권도 얼어붙었습니다.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지역 소상인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건 지역 숙박업계입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건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들. 손님을 맞는 입구에는 열화상 카메라까지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텔 측의 노력에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단체 예약은 뚝 끊겼습니다. 그나마 이미 예약돼 있던 객실들도 80% 가까이 취소됐습니다. 저희가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약이 거의 차가지고 항상 바쁘게 움직였는데 주말에도 손님이 많이 줄어가지고 좀 한가하게 일을 하고 있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열을 체크해가지고 고열 환자는 이제 이용을 못하게끔 제한을 하고 있고요. 불똥은 골목 상권 곳곳에도 튀었습니다. 전북에서 나온 확진자가 군산의 한 대중 목욕탕을 찾았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동네 목욕탕들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단골 손님들마저 발길을 끊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한 150명, 200명 정도 와야 하는데 저번 주 같은 경우 110명 왔거든요. 그리고 평일도 한 120명 정도는 왔어요. 110명에서 요새는 한 60명, 50명, 60명 왔다 갔다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매출의 차이가 크죠. 일반 식당들도 매출 감소를 체감하긴 마찬가지. 외출이나 모임을 피하는 지역민들이 늘어나면서 저녁 장사를 아예 포기한 상인들도 있습니다. 아예 예약 자체도 없고 점심에도 매트가 없어요. 저녁에는 아예 전멸이다 싶을 정도로 이 주위에 돌아봐도 거의 다 그러더라고요. 지역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자체도 바빠졌습니다. 피해를 본 소상인들의 지방세를 감면해주거나 소비 자체를 촉진시키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본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특례 보증 지원 확대, 지역 화폐인 김포페이 한시적인 확대 발행 추진, 재정 신속 집행 및 지방세 유예 등. 그러나 이번 사태가 길어질 경우 지역 상권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 오랜 경기 침체로 멍든 지역 소상인들의 마음은 갑자기 찾아온 감염병에 또 한 번 무너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골목 상권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장덕천 부천시장이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 화폐 인센티브 지급률을 2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행안부 지침상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약 2주가 흘렀습니다. 지역 상권은 활기를 잃었습니다. 확진자가 부천역 주변에 영화관과 마트, 약국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들이 방문을 꺼리고 있는 겁니다. 매출이 한 3분의 1 정도로 준 데도 있고 각자 좀 틀려요. 식당 같은 데나 좀 더 줄었고 일반적 가게는 한 절반 정도 줄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덕천 부천시장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률을 20%로 올리겠다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기존 6%인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률을 20%로 올려 시민들의 지역상권 이용을 늘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내부 지침을 통해 지역화폐 할인율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비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습니다. 결국 부천페이의 인센티브를 20%로 올리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운영지침 개정이 필요한 상황. 부천시는 행안부, 경기도와 이 같은 내용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설과 추석에만 적용하던 추가 인센티브를 다른 달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하고 9월에만 상향을 해서 10%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침체된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좀 확대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이제 우리 TF 회의에서도 나오고 뜻을 모아서 부천시는 지역화폐 외에도 제조기업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140억 원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물론 지자체들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대응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재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관리 대상 현황부터 짚어보죠. 네, 인천시의 발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인천 지역 내에 격리자는 모두 103명입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29명이고요. 병원에 격리돼 검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3명,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자가 71명인데요.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국내 첫 번째 확진자가 지난주에 완쾌돼서 퇴원을 했죠. 그 이후에 확진자는 현재까지 나오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오는 17일까지 지역 군구 보건소의 선별 진료소에 음압 컨테이너를 각 2개 동씩 설치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학들이 이제 개강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에 맞춰서 그 대학과 이제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한 다음에 입국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중국 유학생 관리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네, 그렇군요. 첫 번째 확진자 이후로 인천에서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요. 인천시가 더불어민주당과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열었죠. 이 자리에서 인천시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다양한 요구사항을 던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천시의 제안사항은 이제 크게 3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영종국제도시에 이제 국립종합병원을 지어달라라는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영종국제도시는 이제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곳이죠. 이제 해외 감염병이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루트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독일과 일본, 이제 영국 등 주요 해외 이제 공항 도시에는 감염병 전문 이제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종국제도시에는 없거든요. 때문에 이게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이제 해외 감염병들을 이제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종국제도시에 이런 종합병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제 국비 지원을 요청을 했거든요. 이제 대중국 수출 기업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외식 등을 꺼려하면서 지역의 소상인들이 많은 이제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에 대중국 수출 기업의 경우 해외 마케팅 지원금 국비 5억 원을 그리고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이제 지역 사랑 상품권이 발행되고 있는데 이런 발행 국비를 기존 1,2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늘려줄 것을 현재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확대를 요청을 했는데요. 2019년 이제 3분기 인천의 이제 중국 관광객 의존도를 살펴보면 46.6%였어요. 이는 이제 33.6%인 서울이나 16.7%인 이제 부산과 비교를 해도 월등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만큼 이제 당연히 이번 코로나19의 여파로 인천 지역 관광업계는 다른 지역보다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2020년 인천 지역 관광사업 안정화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가 3,500억 원으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인천시는 이를 7,000억 원으로 늘려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금리 역시 기존 2.25%에서 추가 인하를 해줄 것도 함께 요청을 했는데요.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 협의에 나선 박남춘 인천시장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관광진흥기금의 제대로 사용이라든지 또 뭐 부가세 영세율 적용 뭐 이런 얘기들도 하셨고 제가 정리를 해서 이제 중앙정부에 이제 건의도 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기업의 지원에 대한 관심 이런 거를 좀 가지시고 국비나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천시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부천 지역 알아보죠. 부천 지역의 코로나19 관리 현황은 어떤가요? 네, 이제 부천시가 이제 13일을 기준으로 자가 격리 등 이제 감시 대상자 300명을 감시 대상에서 해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현재 부천 지역에 남아 있는 관리 인원은 59명인데요. 특히 12번 그리고 이제 14번 확진자가 이제 부천에서 나왔죠. 이들 확진자와 접촉한 부천 시민이 157명입니다.
근데 이들 그 접촉자들 중에서 133명은 감시 해제가 됐고요. 네. 나머지 24명도 이제 이상이 없는 한 오는 17일 감시 해제가 될 것이라고 부천시는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부천시는 현재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서 자가격리 대상자를 1대1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관리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부천 시민들은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 지역 보죠. 네, 현재 이제 김포 지역의 자가격리 대상자는 7명입니다. 예, 현재까지 다행히 김포는 우리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까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지역인데요. 김포시도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자가격리 대상자를 1대1로 전담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지역사회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종결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가 다소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선 아직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국내외 발생 현황 장보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는 중국을 중심으로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13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6만여 명, 사망자는 1,3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후베이성에서 감염자와 희생자가 급증했는데요. 하루 만에 환자가 14,840명이 추가됐고 사망자도 242명 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집단 발생한 일본 요코하마항 정박 크루즈선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도 확진자 44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인 승객 15명의 감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국내외에서 완치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에 사는 20대 남성이 퇴원했고 티베트와 러시아 등에서도 3명이 완치해 귀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3일 오후를 기준으로 사흘째 추가 감염자가 없는 가운데 확진자 28명 중 7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세 번째 전세기편으로 입국한 우한 교민 중 의심 증상을 보인 한국인 3명과 중국인 2명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국내 확진자 수는 점차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확진자 중 1명이 비교적 중증 상태로 산소 공급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아직 소강 국면으로 볼 수는 없다며 국내 발생 상황을 더욱 예의주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혐오를 경계했습니다. 도교육감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시민들께 드리는 서한문을 올렸는데요. 그는 바이러스의 확산보다 심각한 것은 혐오 문화의 확산이라며 혐오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서로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며 그 자녀들이 인천에서 안심하고 학교 생활을 이어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양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 등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입니다. 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구민에 대해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신고 납부 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하는 등 납세 담보 없이 연장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피해 업체 등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입니다. 김포시, 하남시, 부천시가 GTX D노선 유치에 뜻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와 김포시, 하남시, 부천시는 13일 관련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들 지자체는 광역급행철도 GTX D노선이 김포, 부천, 하남을 지나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들 세 지자체는 GTX D노선 최적 노선을 찾기 위한 용역을 공동 시행하고 이에 대한 경비는 균등 분담하기로 했는데요. 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향후 노선 유치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부천 오정경찰서가 다가오는 4.15 총선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금품 선거와 불법 선전, 선거폭력 등 5대 선거사범인데요.
특히 금품 살포의 경우 행위자는 물론 자금 출처까지 수사를 진행해 배후 세력을 처벌할 계획입니다. 장병덕 오정경찰서장은 전 경찰이 철저한 정치적 중립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정서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4월 29일까지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가 새 시즌을 앞두고 홈 경기 입장권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올해 처음으로 인천 축구 경기장에 선수 벤치 지붕을 걷어내고 벤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좌석을 마련했는데요. 또 혼자 축구 경기를 즐기는 시민들을 위해 1인 테이블석도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석의 지정 좌석제를 2층까지 확대하고 청소년과 어린이 입장권을 통합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인천에서 열리는 상주 상무와의 홈 개막전 입장권 예매는 오는 20일 오전 11시부터 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다음 달 1일부터 학교 행정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조직을 대폭 개편합니다. 센터에서는 교원 호봉 재획정, 기간제 교사와 교육감 소속 근로자 채용, 먹는 물 검사 용역 계약 등 행정 업무를 전담해 맡게 됩니다. 교육지원청이 아닌 본청의 학교 행정지원센터가 들어서는 것은 전국에서 인천이 처음입니다. 또 그동안 학교별로 처리했던 학교폭력 분쟁 사항도 신설되는 대응팀에서 전담할 계획입니다. 유튜브 생방송 도중 술을 마시고 운전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7살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3일 자정쯤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부터 서구 신현동의 한 아파트까지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만취한 유튜버가 운전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채널에 접속해 동선을 추적한 뒤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1%였습니다. 인천시가 주거 지원 정책을 강화합니다. 시는 화재 등에 취약한 지역 쪽방촌과 고시원 59곳을 전수조사했는데요. 이곳 거주자 중 희망자에 한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아동복지시설을 떠나야 하는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주거지원 통합 서비스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인천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등 계층별 구분이 확장돼 세밀한 주거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12일 오후 8시 20분쯤 인천 LNG 인수기지 인근 해상의 바지선에서 48살 A씨가 추락했습니다. A씨는 바지선 내 구조물에서 작업을 하다 2.5m 아래 갑판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허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해경은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2일 낮 11시 14분쯤 부천시 송내동의 한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4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해당 노동자는 곧바로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어깨와 머리에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철제 구조물에서 작업을 하다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도 포근한 겨울 날씨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기 정체와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도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눈비가 온 뒤 다음 주 초반에는 반짝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이나 이면도로에는 내린 비가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금요일 내륙은 구름만 많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새벽부터 낮 사이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 15도, 광주 18도로 전날보다 1, 2도가량 높겠고 예년 기온을 6에서 10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바다 날씨 보시죠. 서해상 하늘 맑겠고 파고는 0.5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